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험입니다. 예, 12월 22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예, 옵션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옵션 복귀하기 전에 여러분 이 옵션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람들은 옵션들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하락장을 만납니다. 그 하락장에는 주식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왜? 선물 옵션은 하락중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코인 하시다가 코인이 계속 빠지니까 코인 선물하죠. 비트맥스. 이것 또한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이 훨씬 어렵고 코인보다는 코인 선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장을 만나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결국은 파생으로 가는데 그거는 죽음이고, 여러분 파생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주식이 안 되니까 선물 옵션 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은 우리가 내가 1000만원을 있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1000만원치 매수하죠. 1000만원 매수하고 1000만 팔고 또 심지어 10년까지 가지고 뭐 미수 3000만원 샀다가 3000만 팔고 이러는데, 옵션은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또는 30만원만 배팅합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이 만약에 수익이 나왔고 뭐 한 500만원 300만원 됐다 치자. 300만원 되면은 이 300만원으로 다시 수익 난 금액을 가지고 배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또 복권과 똑같은데, 우리가 로또 복권 여러분 만원치 샀다, 당첨될 확률은 적죠. 그러나 만약에 걸리면은 내가 막 500만원 됐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500만원 중에서 한 300만원 갖고 배팅한다, 이런 개념인데, 로또 복권은 당첨될 확률이 적지만은 옵션은 여러분 확률이 33%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이 다 마찬가지, 위에 아니면 아래죠. 근데 가까운 횡보가 있죠. 그래서 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횡보, 하락. 옵션은 여러분 횡보도 불리한 게임입니다. 프리미엄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은 위로 가든 아래 가든 횡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찍었을 때도 확률은 몇 프로다? 33%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원을 배팅하면은 수익이 날 확률은 33%밖에 안 되고 이럴 확률이 67%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피지기의 벽진불태로 여러분, 이 옵션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33%지만은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여러분 5일이 있는데, 그 중에 목요일 만기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일, 이때가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수익 크게 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목요일이나 수요일 종가라 이렇게 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성이 클 때, 프리미엄이 확 조금씩 확 폭발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배팅할 때 금액을 부담 없이 소액으로 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라는 거죠. 직장을 다니고 본업을 하면서 옵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건데 내가 여기서 A에서 지난주 만기날 목요일입니다. 내가 50만원 배팅했다 치자. 50만원 배팅했는데 운이 좋았고 50만원이 보니까 한 뭐 0.16 16,000원짜리가 뭐 1.96 16만원까지 올랐네요. 16만원. 그러면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못 먹더라도 뭐 6배 모두 치자. 50만원이 300만원 되겠죠. 운이 좋았다면 그러죠. 아니, 왜? 위에 아니면 아래니까 찔러버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목요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 옵션이 여러분, 그럼 300만원 되면은 이 30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 원금 50만원 빼자. 빼고 250만원 가지고 다시 다음 주 만기라든지 장이 내가 좋을 때 또 다시 여러분 A에서 또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원 300만원이 또 10배 가면 여러분 이게 2천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수익이 난 금액, 50만원으로 해서 수익이 난 금액, 자, 확률이 한 33% 되니까 50만원 배팅할 만하죠. 자, 그래서 50만원 배팅해가지고 손실 났다, 다음 또 50만원 배팅한다든지, 또 손실 났다, 또 50만원 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30만원 하도 되고 여러분 10만원 하도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해서 수익 난 금액으로서 여러분 다시 기회를 길어서 배팅하면은 짧은 기간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주식이 안 되니까 선물 옵션 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업, 직장 다니 전업에서는 안 됩니다. 옵션은 여러분 목요일 날 정도 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수목입니다. 일주일 동안 놀아야 됩니다. 백수 됩니다. 그래서 전업을 한다면은 시가매입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만. 그래서 10시 이후로는 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백수가 되는 겁니다. 딱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이나 10시까지만 시간매매 하면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때문에 하루를 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절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옵션을 권장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뭐 옵션이 쉬운 줄 알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옵션이나 스몰 위험한 걸 권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코인을 하신 분에 비해서는 차라리 코인보다는 스몰 옵션이 훨씬 낫고 옵션이 훨씬 낫습니다. 코인 비트맥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 정부에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 다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강의 여러분 복사로 있는가 한번 쭉 보면서 옵션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제가 옵션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옵션 선물만 2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20일 날은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장을 주됐습니다. 뭐 프로그램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만기날 같은 날은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이 뭐가 좋아하냐면 외국인 선물이 주도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을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매수하니까 프로그램 매수 따라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은 뭐냐면 주식을 매수 들거든요. 전산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전산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걸 거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외국인 선물을 매수하면 프로그램 매수할 것이다. 매도하면 하락할 것이다. 매도할 것이다. 이거 다 압니다. 대충 하도 오래 했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난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로 외국인 선물이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이걸 한 가지 아시면 되고 만기일 때 주로 여러분 장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중수급 변곡점은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로 장중에 수급 변곡점입니다. 아침 한 10분 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상승으로 베팅한다든지 하루 베팅하든지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장중수급인데 오늘은 이번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인 현물입니다. 5,600원 매도했는데 개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 주가는 뭡니까? 상승 아닙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주가는 무슨 상승이죠. 그래서 개인들 이 현물 매매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개인 수급, 개인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 현물. 그래서 뭐 개인이 사면 주가 내리고 개인이 팔면 주가 오른다. 개인이 5,000원 매도했네. 주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한 3,000 이상은 큰 돈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이 파니까 매도하니까 야 주가 올라가겠다. 이 정도로 하면 여기 A가 주가 방향입니다. 주가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B가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6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여기서부터 매수했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하니까 주가 상승했죠. 외국인 현물은 보합인 관망입니다. 관망. 그러면 수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선물 현물, 개인 현물인데 개인 현물 주가가 상승, 외국인 선물 주가가 상승, 외국인 현물 보합이니까 삼각형 보합. 그럼 2대 빵으로 여러분 상승주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침에 요 지점이 9시 한 3, 40분 요 정도 되겠네요. 요때가 변곡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매수가 강해 들어왔죠. 6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은 보통 프로그램이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 선물과 현물의 어떤 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코텐고 여러분 백우데이선 들어봤죠? 코텐고 되면 여러분 주가가 선물이 먼저 가는 거고 뭐 주가 상승한 장이고 뭐 이런 건데 그까지는 여러분 참고 마시고. 자, 봅시다. 여기 프로그램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을 매수하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 차트를 여러분 장중에 펴면 A 9시 한 30분 전후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탁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1,750억입니까? 예. 매수로 돌았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도 세팅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말고 차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모든 주식하고 뭐 파생한 여러분 이 추세를 봐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자, A가 여러분 뭡니까? 선물 2분 차트인데 한번 보십시오. 장중에 9시 여기 요 지점입니다. 요 1번 지점 지금 9시에서 10시 사이 요때부터 여러분 주가가 올라왔죠. 이렇게. 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식을 대형주를 매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 차트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만기는 콜이다 하는 걸 어느 정도 하고 물론 여러분 차트로 또 공부를 해야죠.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파동상으로 뭐 우리가 가진 1800대 300D 보시면 쓰리바닥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침에 좀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타이밍은 여러분 오늘은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고 1, 2번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 하루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 같은 거 올라가겠죠. 콜옵션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콜옵션 여기서 콜옵 305인데, 위클리 콜옵션 305입니다. A 12월 22일. 여기 맞죠? 1번. 여기서 1번에서 올랐는데 1번 매수 안 해도 2번에 기회 있죠.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눈 감고 나 모르겠다. 외국인 사니까 50만원 콜을 했다. 이러면 되겠죠. 50만원 배팅했는데 내가 콜을 했는데 장이 무너졌다. 50만원 떡 사먹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이거 옵션입니다. 옵션은 여러분 배팅한 금액이 뭐다? 손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만원만 배팅하면 날라가면 30만원만 날라간다는 이게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뭐 10만원씩 샀는데 그거 떨어졌다가 누가 돈 내라 합니까? 10만원만 날리는 거. 만원짜리 사면 만원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옵션이 좋은 점이 이거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50만원 배팅해도 운이 좋아갖고 이거 샀다 치자. 6만원, 5만원이네. 5만원에 내가 50만원치 샀단 말이죠. 오늘 쭉 올라가다 보니까 23만 5천원. 5배 올랐네. 그 5만원이, 50만원이 얼마 됩니까? 여러분 250만원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50만원 툭 뛰고 200만원 정도 여러분 다음 기회를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이든지 여러분 기회를 기다려서 배팅을 다 해도 되고 여러분. 아니 반만 되고. 근데 200만원 배팅을 다시 했는데 이게 또 5배 10배 가면 얼마 됩니까 여러분? 5배 가면 1000만 돼버리죠. 옵션 만기 날에 여러분 제가 녹화를 많이 해놨지만은 뭐 옵션 만기 날에 10배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5배에서 50배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만기 날은 자주 노는 편이니까 2주에 한 번씩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옵션의 장점이 내가 공부를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다음에 횡보냐. 횡보를 하면 여러분 옵션은 만기 날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33%인데 확률이 그래도 33%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출렁거리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옵션이 어떻다 접근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장중 하루를 봤을 때 수급이 여러분 상승으로 배팅했더라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여러분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옵션 매매법 여러분. 자, 옵션 매매법 책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13만이고 YKS1234를 카톡으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주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 옵션 매매법을 어떤 식으로 매매하느냐. 즉 수목에 배팅한다. 만기달 주로 배팅이 좋다. 단타는 시가 10시까지만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하는 거죠. 설명이 다 되는 이 강의 5강으로 잘 해놨고 A씨도 해놨습니다. 물론 초보들을 위해서 여러분 옵션 잘 모르신 분은 느긋하게 공부를 하시라고 옵션 용어, 옵션 변전사, 계좌 트는 방법 이런 거 다 되어 있으니까 옵션 초보 합쳐서 여러분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이보다 중요한 건 2년간의 어떤 자료입니다. 2020년, 21년 내가 2년간 여러분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파워포인트 여러분 3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양쪽 다. 파워포인트 400, 제가 여러분 거의 매주 만기를 복귀해서 파워포인트 캡처하는 겁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게 하나 각각 1년씩 걸리는 게 2년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만기날 이런 식으로 장이 움직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상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좀 녹여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옵션이 이런 거구나. 그럼 옵션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팅이 된다. 옵션을 1000만원, 몰빵 이런 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소액으로 터준다. 소액으로 점차점차한다. 날리더라도 소액만 날린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파동을 공부하실 분들은, 자, 파동을 공부해야 되죠. 파동을 공부하실 분은 이걸 주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 지금 장이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종합주가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종합주가 일봉이 어떻습니까? 종합주 일봉. 사실 이번에 만기날 하루 목요일날 양봉이 나왔지만은, 어제 또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세를 봐야 됩니다. 파동 공부를 해야 되죠. 추세를. 그래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날로 이번에 장난을 쳤죠. 이놈들이 보시면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선물 차트.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만기날 20일 목요일 날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쫙 올렸다가 그 다음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러분 미국장 하락하면서 갭 하락.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시장 올릴 때도 미국장은 하락할 확률이 때는 종가에는 하락적으로 배팅 선물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갭 하락하고 추가 이렇게 하락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 풋옵션 선물 매도겠죠. 그러나 금요일 날은 풋옵션 재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배팅하는 게 좋죠. 금요일 날 풋옵션은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만약에 이게 목요일이었다면 풋옵션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종가에 샀으면 50배는 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 날 이제 콜 옵션인데
예, 콜옵션이죠. 풋옵션이죠. 5만원짜리가 22만원. 그래서 이 종가에 이번엔 금요일 날은 하락으로 베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방에서도 그랬지만, 선물 매도해서 오버나이트 저는 할 것이다. 해서 선물 매도해서 오버나이트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수요일 같으면 옵션 매수했겠죠. 그래서 56,000짜리가 종가에 22만원이니까 뭐 옵션이 한 3배, 4배 올랐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목요일 같으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종합적 일봉이라든지 전체 이 코스닥입니다. 여러분. 상승 아니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스닥 아닙니까? 자, 나스닥 한번 봅시다. 여기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내렸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이 십자예요. 그래서 요 날이죠. A날이 여러분 수요일 종가 수요일인데 이게 올랐다고 우리나라 다음날 하루 올랐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상승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파동상을 보신다면은 제가 늘 말했습니다. 예, 파동이 A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는 하락이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파동상 반등은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저점이 낮아서 이 역별 상태에서 비가 역별인데 반등밖에 안 되지 추세를 못 돌린다. 만약에 저기서 올리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3번처럼 저점이 높아져야 반등이 제대로 논다. 이게 파동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봅시다. 요게 자 4번 부분 봅시다. 4번에서 올라왔습니까? 이게 4번에서가 여기네. 요 정도. 그 다음에 5번에서 여러분 요만치 올랐죠. 요만치. 그 다음에 6번에서 여러분 이렇게 올랐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1번처럼 좀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파동성이 이렇게 2번처럼 이렇게. 자, 1번처럼 높아지면은 요 앞쪽에서도 여러분 A에서는 올라는 반등은 합니다. 이렇게 살짝 반등, 이게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밀리다 올라가는 소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밀리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파동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을 저항하는 게 뭐죠? 테슬라하고 아마존. 지금 테슬라 여러분 봤죠? 테슬라 여러분 지금 이번에 지금 차트가 어떤가 보요. 이게 테슬라 1봉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1봉.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 중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제가 모르겠죠. 숏치라 숏. 테슬라 숏 치면은 중기로 제가 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뭐냐면은 테슬라처럼 모든 개인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돼가지고 샀을 때는 이미 이거는 뭔가 아니다는 걸 알입니다. 이건 경력에 의해서 아닙니다. 경험.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 여러분 1,000원 간다 2,000원 간다 했을 때보다 제가 숏 때려가 묻어나라 그랬죠. 여러분 700원 800원 같은 놈이 60원 70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도 말고 테슬라 지금도 이 테슬라 여러분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다만 전기차가 그거는 이미 다 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A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중요한 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모양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죠. 테슬라는 뭐 특별하다 치자.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중요합니다. 자, 아마존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봉인데 거의 지금 이번에 이제 모든 시장을 주도한 건 아마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모양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현재는 거의 여러분 앞 저점까지 왔거든요. 앞쪽 저점까지 거의 왔죠. 이 저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종가에 살짝 양봉이 나왔죠. 살짝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지만은 이 보시면 A가 풀 역별이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돌리냐 안 되죠. 못 돌립니다. 못 돌리고 뭐 주봉까지 다 보시면 그래서 이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오겠느냐. 단기적으로 왜 단기로 또 내려왔으니까. 또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은 위로 상승 전환을 못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출렁거리를 향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등시 선물 매도 쪽으로 또는 풋옵션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아마존 주봉입니다. 주봉. 자, 앞쪽 저점까지 왔죠. 앞쪽 저점까지 왔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마존은 저항대 왔기 때문에 이 흐름 여기처럼 여기서도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봉상은 조금 등락을 하지만은, 상승, 즉, 콜옵션이라든지 선물 매수에 쭉쭉 하는 것보다는 반등 후에 다시 숏, 반등하면은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지그 따라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B처럼 올라가면 들어가겠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참고만 하시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래서 다시 선물 매도나 풋옵션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계속. 반등만 올라오면 저는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 내년까지는 여러분 상승보다는 이번에 말했지만 L자 하락 쪽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 경험과 의견이간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심이었습니다.